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대입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공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건강관리죠. 요즘에 건조한 봄 날씨에 미세먼지도 많이 날리면서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특히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외출 후에 옷을 잘 털고 손도 잘 씻으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를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수입시연구소 소장이신 남영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영동고등학교 윤상형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형입니다. 네,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여학생인데 프로파일러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혹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평소에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범죄 심리학에 제일 관심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꿈을 꼭 이루길 바랄게요. 우선은 오늘 상담과 분석을 잘 받아볼 텐데요. 윤상형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윤상형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간고사 끝났죠? 네. 시험 잘 봤어요? 네. 예, 잘 봤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잘 봤으리라고 믿고요. 입시 준비하면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오늘 전화 주셨어요? 네, 제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 비교과 활동들 봤을 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기에 부족한지 아는지 궁금했어요. 예, 저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전형을 정한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방향성은 잘 잡은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어느 점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제가 좀 꼼꼼하게 분석을 했으니까 끝까지 좀 잘 들어주세요. 네. 네,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2학년까지인데요. 국어는 2.5등급이고요. 수학은 3.25등급, 영어는 2등급, 사회는 3등급. 그래서 국수영사 평균이 2.69등급입니다. 네. 자, 학기별 추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2등급, 3등급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수학은 5등급에서 3등급, 2등급 향상했다가 마지막에 3등급으로 다시 조금 하락한 부분이 있고요. 영어는 3, 2, 1, 2 이렇게 해서 등급의 변화가 조금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3월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B형 선택에 100분이 87.84의 3등급이고요. 수학 A형 선택에 100분이 83.49의 3등급, 영어 100분이 77.88의 3등급, 그 다음에 사탐은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를 선택했는데 각각 4등급과 3등급입니다. 자, 작년 11월 모의고사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국어 성적은 지금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고요. 수학은 좀 아쉽지만 2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졌고, 네. 영어는 이제 그대로 보합세이고요. 탐구에서는 선택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안 되지만
사회문화 1등급에서 이제 법과정치는 3등급으로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자, 비교과 1학년 때 학급 기자재 관리 담당을 했고요. 뭐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활동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학생 담임제 활동했었고 2학년 때는 학급 인권복지부장, 그다음에 학생 담임제 활동, 멘티 멘토 활동 이런 어떤 성실한 교내 활동이 좀 있었고요. 동아리는 1학년 때 심리학 동아리 부기장, 또 2학년 때는 심리학 동아리 기장, 연속성 있는 활동이 좀 유의미하다 생각이 되고요. 봉사활동은 이제 1학년, 2학년 합쳐서 50시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는 1, 2학년 합쳐서 이제 한 거의 500시간에 가까운 매우 많은 시간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자, 수상 내역입니다. 2012학년도에 봉사 부분 또는 자기 주도 학습 부분에서 이제 표창장을 수상했고요. 또 교내 토론 대회에서 장려상, 그리고 그린 마일리지상, 또 자기 주도 학습 부분 표창장,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 장려상, 토론 대회 장려상, 또 성실 부분 표창장을 수상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대학은 1지망의 성균관대 성균인재 전형으로 심리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 역시 중앙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심리학과를 희망하고 있고 3지망 역시 아주대 아주 에이스 전형으로 심리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모두 희망하는 전형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이 서두에서 말했듯이 본인이 적합한 전형을 지금 잘 선택했는지 궁금해한다고 그랬는데요. 자, 윤상현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네, 우리 학생 교과 성적부터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 보시면 전체 2.69 등급 정도로 매우 좀 우수한 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수학이 조금 부족하고 이제 나머지 국어, 영어, 사회 성적은 좀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비교적 좀 부족했던 그 수학 과목 역시도 성적이 이제 학기가 올라갈수록 향상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이제 장점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국어와 이제 국어 같은 부분은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지만은 영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뭐 2학년 2학기에 조금 그 하락한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향상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네. 뭐 2학년 2학기 하락 부분은 이제 3학년 1학기, 아까 이제 우리 학생이 중간고사를 좀 꽤 잘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학년 1학기의 성적을 조금 더 올릴 수만 있다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학생이 그 방과 후 수강 기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적 향상과 방과 후 수강이라는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은 또 교과 성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유의미한 자료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모의고사 성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모의고사 성적은 이제 학생부 교과 성적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교과 성적이 2등급대였다면 이제 모의고사는 한 3등급대 정도라서 좀 부족한 편인데, 오히려 이제 그 교과 성적과는 좀 반대로 모의고사에서는 수학 그 백분위가 조금 더 우수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라서 우리 학생이 아직 이제 전반적으로 뭐 성적이 안정화되진 않았지만은 향상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모의고사와 관련돼서 이제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탐의 과목이 이제 3학년 3월, 4월 모의고사가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어야 되는데, 네. 사탐 과목이 지금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치렀던 사회문화에서는 1등급이었고요. 지금 올라와서 3학년 때 선택한 법과 정치는 또 3등급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을 좀 신중하게, 자신한테 유리한 과목을 정해서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백분위 합이 한 325점 정도 됐습니다. 이 백분위 합 성적은 전년도 수능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전국 누적 상위 한 14.3% 정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이 정도면 이제 한 서울권에 이제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정도에 지원할 수 있고,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는 심리학과 정도는 이제 전북대학교에 지원이 가능한 그런 어떤 성적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과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교과에 매우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좀 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가장 제가 이제 인상적인 부분은 전공 적합도가 높았다는 부분.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기본은 교과 성적이겠지만 이제 그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전공 적합도인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심리학과 관련된 이제 동아리 활동을 2년 연속을 했었고요. 또 그다음에 또 전공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주제로 한 그 프로젝트에서 표창을 수상한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독서 기록을 살펴보았더니 심리학과 관련된 부분들이 여러 어떤 책들이 있었고, 그 활동 부분도 좀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전공 적합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인성이라는 부분도 좀 훌륭했습니다.
그 모범학생 표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뭐 봉사 또는 성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인성도 괜찮아 보였고요. 또 그다음에 그 성실한 교내 활동도 좀 돋보였는데 우리 학생이 아까 그 학급에서 기자재 관리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1학년 때도 했었고 2학년 때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 보기에 따라서는 되게 좀 미약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이제 그 생활기록부에 담임선생님께서 잘 써주셨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 학생이 그런 사소한 일이지만 열심히 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 높게 평가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교내 활동에 좀 성실하게 참여한 그런 부분들도 좀 장점이 될 수 있겠고, 또 쓰기와 토론 능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상 실적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뭐 논술 전형에 대비한다거나 아니면 또 면접에 있어서 좀 장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방과후 수강 또 뭐 자율학습 이런 데 참여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어느 정도 있다. 또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관련돼서 표창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우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자꾸 이제 지금 장점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리더십도 저는 좀 우수하게 봤습니다. 일단 동아리 회장을 했었고요. 뭐 학급에서 회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뭐 학생회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동아리 회장도 성실하게 한 부분이 저는 인상적이었고, 그다음에 뭐 그 연구 프로젝트라든가 토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서류에서 잘 살리면 리더십 관련도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관되게 지금 심리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이고 비교과에서도 전공 적합도가 높게 이 관련 활동들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학생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그 학교 성균관대와 중앙대, 아주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또 합격 가능성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지망으로 선택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성균인재 전형을 통해서 이제 희망하고 있는데요. 성균인재 전형은 입학사정관 종합평가로 이제 100%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면 최저 기준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단계별 전형이 아닌 일괄 합산 전형인데다가 면접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특징인데, 일단은 전공 적합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전반적인 비교과 부분에서 장점이 많지만 교과 성적은 조금 현재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그 최저 기준이 한계 1등급인데 아직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도전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조금 더 올리고요. 또 수능 최저 기준만 충족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제 중앙대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역시 희망하고 있고요. 1단계에는 1.5에서 3배수를 서류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 70%와 면접 30%를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좀 그 최저 기준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 교사 추천서를 활용하고 있는데 면접을 보시면 이제 학업 준비도라든가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또 서류 신뢰도 등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어떤 형태의 면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리 학생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부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한 편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그 전공 적합도를 비롯한 비교과에서 장점이 좀 많기 때문에 내신 성적만 이제 3학년 1학기에서 좀 보완을 하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내고 또 이제 면접을 조금만 더 충실하게 대비한다면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제 아주대학교 아주 에이스 전형인데요. 역시 1단계에서는 서류 100%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이제 서류 50%와 면접 50%를 통해서 이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이제 면접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또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의 어떤 그 반영 비율을 보시면 이제 교과가 4%, 그다음에 40%, 그다음 비교과가 60%이기 때문에 비교과의 반영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면접 역시 보시면 교과 관련 성취 또는 전공 적합성, 학교생활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형태입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 이제 우리 학생의 아주대학교의 어떤 그 합격 가능성을 보시면 전공 적합도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장점이 많고 또 면접에서도 우수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전형상의 특징과 합격 가능성, 도전 가능성을 좀 살펴봤는데요. 현재 어떤 지표들보다 교과 성적을 좀 더 올리고 서류상의 보완을 좀 한다면 중앙대와 아주대는 도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 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윤상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현재 보이고 있는 이제 수능 지표를 좀 토대로 했을 때, 물론 수시와 정시는 다르지만 정시에서 수능 성적이 좀 더 올라간다면 우리 학생이 눈여겨볼 만한 대학, 어떤 대학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의 지금 강점이 정시보다는 수시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요. 이제 뭐 모의고사 성적도 매우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충분히 노력한다면 정시 성적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정시 성적이 아무리 수시의 어떤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정시 성적이 달라지면 또 전략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수능 성적이 올라감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 대학을 지원하게 될지 살펴드리면, 지금 현재 100분위 3월 모의고사 기준 100분위에서 한 5% 정도가 올라간다면 이제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정도에 지원할 수 있고요. 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심리학과로는 충남대 심리학과에 지원할 수 있겠고요. 네. 한 10% 정도 올라간다면 이제 아주대 심리학과 또는 부산대 심리학과 정도에 지원할 수 있고, 한 15% 정도가 이제 올라간다면 그때는 이제 중앙대 심리학과까지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나 그런 서류 준비, 또 면접 준비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남영주 선생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프로파일러를 희망하고 있는데,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점들을 더 부각시키고 또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먼저 학생에게 좀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은 꿈을 언제부터 가진 거죠? 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어떤 계기로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다가 네. 보다가요? 그러면 본인이 판단하기에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성향이든 특징이든 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네, 잘 안 들려요. 가장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 것 같냐고요? 분석력?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여쭤본 게 얘기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보통 어떤 꿈을 가질 때 거기에 대한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언제부터 가졌고 어떻게 준비했으며 그 요소가 왜 중요하니까 내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준비하겠다에 대한 구체성을 좀 만들어 놔야지만 속에서든 혹은 면접이든 유리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점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이제 서류와 면접 준비를 위한 조언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윤상현 선생님께서 다시 우리 학생이 좀 더 세부적인 전략을 이제 짜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아까 비교과 활동에 보면은 이제 글쓰기 같은 것도 좀 능력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우리 학생에게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 또 어떤 전형, 그리고 어떤 대학 좀 추천해 줄 만한 대학이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가장 강점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한 2개 대학 정도를 더 추천드리고요. 또 우리 학생이 그 쓰기와 토론 능력에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제 논술 전형에서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기 때문에 제가 논술 전형도 하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서강대학교입니다. 역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제 심리학 전공, 이제 뭐 계열 모집이기 때문에요. 서강대 사회과학 계열 안에 이제 심리학 전공이 있게 되는데, 아마 이제 지원을 할 때는 심리학 전공까지 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은 10명입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 100%로 이제 2배수에서 5배수 정도를 선발을 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서류 80%와 면접 2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되는데요. 그 반영 비율과 같이 서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서류에서 강점이 있다면 충분히 1단계를 통과할 수 있고, 또 2단계에서 면접 능력만 발휘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서강대에 합격할 수 있는 그 강점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들, 전공 적합도를 비롯한 그런 장점들을 갖다가 얼만큼 서류에서 잘 꾸며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과 이제 뭐 면접 능력, 이런 부분이 좀 갖춰진다면 서강대도 충분히 도전을 볼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충남대 심리학과인데요. 프리즘 인재 전형을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서류 100%를 통해서 2배수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서류 60%와 면접 40%를 통해서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자,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국어 B영역과 영어에서 이제 5등급 안에 들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 현재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최저 기준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남대 심리학과 같은 경우는 현재 3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조금 성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더 올라가면 지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더 지금보다도 더 나빠진다면 그때는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추천드립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아주대 심리학과입니다. 앞서 우리 학생이 심리학을 계속 좀 많이 좋아하고 있었고요. 또 이제 아주대 심리학과도 희망을 했었는데, 아주대 심리학과를 아주 에이스 전형 말고 논술 전형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집 인원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요. 또 현재 최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라는 이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쓰기와 토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의 어떤 논리적인 사고력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또 쓰기 능력도 입증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으면 논술 전형을 통해서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수능 전에 이제 면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아주대 심리학과의 논술 전형은 11월 23일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그 정시 모의고사 성적의 어떤 그 추이에 따라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논술 전형까지 포함해서 추천 대학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때요? 방향이 좀 잡히나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자, 지금 뭐 교과 성적 또 모의고사도 성적 조금만 더 올리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화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파일러를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향상에 주력하시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해서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지원 전략은 심리학과 위주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 보시고 학교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이 있는 논술 준비도 병행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아주 에이스 전형, 서강대학교 사회과학계열 심리학 전공 학생부 종합 전형, 충남대 심리학과 프리즘 인재 전형, 아주대 심리학과 논술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수시 대학별 고사인 적성고사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선생님? 네. 이제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3월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에 있을 이제 6월 모의고사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6월경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전략과 지원, 수시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5월과 6월은 대입 합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적성고사 전형을 염두에 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정보를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그 적성검사 실시를 하는 대학이 좀 축소됐다고 하는데 그럼 적성검사로 대학 가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실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작년에는 전체 28개 대학에서 18,000여 명을 적성고사 전형을 통해서 선발을 했는데 올해 입시를 보면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는 13개 대학 약 6,000명 정도로 대폭 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 특히 적성 전형을 준비하는 내신과 수능 모의고사 3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큰 위기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 네. 그런 전형상의 변화인데요.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좋은 전략을 세워서 잘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내신과 수능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략을 세울 때 적성고사 전형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상당수의 학생들은 아마 이제 수능을 통해서 정시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조금
그 분석을 좀 잘해서 적성 준비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남들보다 조금 일찍 준비를 시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준비한다면 역시 합격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에게 뭐가 유리할지 좀 잘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학생부와 수능, 적성 검사의 그 전략적인 조합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부와 적성 검사 또는 논술과 같은 대학별 전용고사 그리고 이제 수능 성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3월부터 시작돼서 여러 번 모의고사를 봤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정시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의 선을 정해놓고 수시는 그것에 근거해서 좀 더 상향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수시의 어떤 전략을 세울 때는 수시와 정시 또는 정시 중심으로 갈 것인지 이런 전략들을 꼼꼼히 생각을 해서 냉정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을 그럼 세우고 난 다음에는 적성 검사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2015학년도 올해 적성 검사는 교과 정성 중심으로 이제 대부분 대학들이 교과에서 80% 이상을 연계해서 출제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부 대학에서만 순수하게 교과 중심으로 이제 혼합형 출제가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일부 대학들에서는 적성 검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만 충실히 이수하면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 준비도 수능 준비를 하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사실 이제 그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적성고사의 경쟁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평균 30대 1 이상의 어떤 적성고사 전형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데 30대 1이란 말은 29명이 떨어지고 1명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네. 사실은 적성검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전에 그 대학에 해당하는 적성검사 유형을 좀 자주 접하면서 수능과는 조금 다른 그 유형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해서 반복해서 학습하는 자신만의 전략을 통해서 적성고사 전형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능뿐만이 아니라 학교별 적성 검사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학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아이가 국방과학 연구원이 꿈인 고3 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네, 국방과학 연구원이 꿈이라고 했는데 혹시 아이가 이렇게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부터 굉장히 과학 쪽에 관심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았었는데, 네. 최근 우리나라 여러 가지 여건상 굉장히 어려서부터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네. 그게 좀 결합이 되면서 더구나 네. 또 고모부가 군인 출신이라 네, 계속 보고 자라면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꿈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좀 구체적으로 받아볼 텐데요. 남영주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어머니 남영주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수고가 많으시죠? 고3 아이 이제 키우느라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아이가 중간고사를 좀 더 잘 보면 좀 써볼 수 있는 대학들이 좀 많아지거든요. 이번 중간고사가 지금 끝났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네, 끝났습니다. 잘 봤다고 하나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다면 지금 친구의 특성이 지금 잘하는 건 좀 잘하고 좀 못하는 건 못하기 때문에 좀 그걸 좀 극복하는 과정으로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오늘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시죠? 일단 우리 아이 내신과 비교과 활동 치러 볼 때 지원 가능한 대학을 추천받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상담 잘 들어주시고요. 친구한테 유리한 전형과 좀 불리한 전형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성적을 볼 텐데 내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볼 텐데요. 국어랑 수학이 좀 좋지 못하고 영어랑 과학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의 성적이 평균 3.5등급이고요. 주요 과목에 대한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볼 텐데요. 국어는 3등급에서 5등급, 4등급, 6등급으로 좀 떨어지는 추세고요. 수학은 계속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3등급에서 지금 2등급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모의고사를 볼 텐데요. 올해 3월 달에 봤던 성적을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A형이 3등급이고요. 수학 B형이 5등급, 영어가 1등급이고요. 물리원이 1등급, 화학원이 2등급입니다. 작년 11월과 좀 올해 3월을 비교해 볼 텐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5에서 3으로 상승을 했고요. 네. 수학 같은 경우 좀 아쉽습니다.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과 3학년 학급 방송 부장을 했고 동아리 활동을 보시면 1학년, 2학년 모두 컴퓨터 프로그래밍반에서 일단 활동을 했으며 2학년에는 기장 활동을 했습니다. 네. 봉사활동은 한 1학년 때 18시간, 2학년 때 58시간으로 꽤 많이 했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노인들에게 컴퓨터 강습을 했다는 게 주목할 사항입니다. 네. 방과후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서 거의 1000시간 가까운 시간을 지금 방과후 활동이 학교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 교회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 지역 학교 환경 동아리 우수 프로그램 콘테스트에서 참여했고 제3세기 어린이들의 교육과 환경 활동 동아리 발행, 한국어 신문 과학 분야 주제로 글을 지금 꾸준하게 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연대 주최 청소년 자원순환 리더십 프로젝트의 동아리에 참여했고요. 한양대에서 주최하고 있던 올레 캠프에 참가해서 일단은 어떤 전공 적합도에 대해서 역할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네. 네, 수상 내역을 볼 텐데 2012년에는요. 일단은 친구의 특성을 쫙 보시면 수학이랑 과학 쪽에 많이 몰려 있고 네. 특히나 이제 물리 쪽에 강조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친구가 지금 지원을 희망하는 그런 과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친구가 꾸준히 준비했다고 보여지고요. 2014년에는 교내 과학 퀴즈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그런 성과도 보였습니다. 네. 희망대학을 볼 텐데요. 1지망은 한양대학교 융합전자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전자통신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도 서강대학교 전자공학전공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우 좀 이제 눈에 띄는 점은 교과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영어와 탐구 영역 쪽은 성적이 좀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또 네. 자연계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이 좀 낮아서 우리 학생이 이제 전형의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데 좀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생으로 보이는데요. 희망대학을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선 남영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먼저 좀 한 가지 여쭤볼 텐데요. 지금 자연계 친구들이 굉장히 다른 공부는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유독 좀 수학 성적이 좀 마음에 걸리고 네. 실제 어떤 입시 판을 짤 때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이가 분명히 자연계이고 분명히 뛰어난 능력이 있는 아임에도 불구하고 수학 성적이 관리가 좀 안 되는 이유가 뭔 것 같으세요? 네, 주어진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우리나라 수학 여건상 연산 능력이 굉장히 좀 느린 편이에요. 이게 사고력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연산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빠른 문제를 많이 풀지 못해서 점수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수학 성적에 따라서 좀 대학의 지원 가능 폭이 좀 결정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상담은 추이하도록 하고요. 먼저 성적을 분석해 보면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봤을 때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두 과목 평균으로 해서 누적 백분위가 상위 14.3%입니다. 이 성적이 수능 때까지 간다고 하면 정시 기준으로 볼 때 가톨릭대학교, 국민대학교, 단국대학교, 명지대학교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 분석 사항을 보시면 반드시 학생부 성적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친구의 성적이 3.5인데 좀 애매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것도 아니지만 또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중간고사와 더불어 한 번 남은 기말을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비교과와 서류에 대한 강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얼만큼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데 친구의 지금 성적의 패턴상 정시에 대한 염두를 반드시 하고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탐구랑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친구라서 네. 눈높이를 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성적을 좀 올릴 필요가 있겠는데 특히 수학 성적에서의 보완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시까지도 연두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우선 우리 학생의 그 희망대학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일단 친구가 지금 3개의 대학을 지금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데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양대학교 종합전형입니다. 융합전자공학부인데요. 일단은 지원 유불리를 보시면 될 텐데, 이 전형은 친구들이 잘 모를 텐데 기존의 브레인 한양과 재능 우수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섞인, 다시 말하면 과학고를 뽑는 전형과 특기자를 뽑는 전형이 합쳐져 갖고 이제 하나로 통합된 겁니다. 네. 따라서 어떤 전례를 봤을 때 특히 융합전자공학부는 한양대학교의 특성학부이기 때문에 과학고 출신자의 지원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합격자도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합격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어지고요. 두 번째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볼 텐데요. 전자통신공학과입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 비교과가 모두 반영이 되니까 한양대 네. 이제 서울케미랑 약간 틀린 건데요. 중요한 건 내신 평가를 제가 좀 아까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일 때는 등급당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네. 4등급, 5등급부터는 3.5점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일단 가장 지금 친구의 수학 성적이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갖고 성적을 최대한 끌어올리셔야 되고요. 활동 목록표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 활동 목록표에 10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채워서 얼만큼 본인이 소신 있고 정확하게 꾸미냐에 따라서 당락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소신 지원 가능하다고 분석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입니다. 일단은 뽑는 인원수가 많지가 않고요. 단계별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소개서와 전년도 사례를 보면 소개서와 활동 보충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이 크니까 지금 친구가 활동 내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소개서와 결합을 해갖고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학 내신 성적에 대해서 성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아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이니까 네. 소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지만 소신 지원은 가능하기 때문에 6장의 카드의 하나로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과 유불리를 살펴봤는데요. 앞서서 수학 성적이 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어머님께서도 연산 과정이 좀 느린 편이다. 그래서 수학 그 성적이 좀 안 나오는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윤상영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기소개서에 이런 점들을 어떻게 좀 소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수학 성적이 모의고사도 5등급이었고요. 또 그 학교 내신도 계속 이제 5등급이라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성적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어머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제 능력은 좀 있으나 연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이 좀 부족하게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만약에 성적으로 확인이 된다면요. 3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도 올라가고 또는 뭐 학교 내신에서도 뭐 한 2등급, 3등급까지 이렇게 올라간다면 충분히 이 학생은 수학적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소개서에서 어떤 그 학업 성취,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노력했더니 이만큼 올랐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학업 성취 사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성적이 이제 오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그 수학적 성취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있어야지만 그런 사례들을 자기소개서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그러한 능력이 두드러지다면 그래서 안타깝게 연산 능력 때문에 성적이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학교 그 수학 선생님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이런 부분들을 좀 특기 사항으로 기재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과 같은 이제 성적 패턴을 보이는 학생들은 아까 이제 실제 상담 과정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외국에서 유학 경험이 많은 학생들이 통상 이제 자연계열로 왔을 때 외국어나 과탐 성적은 좋은데 수학 성적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내용도 좀 자기소개서에 더 보완을 하면 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선 부족한 수학 성적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조언을 들어봤는데요. 남영주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바탕으로 해주신 이제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수시 지원 전략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지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주시죠. 일단 지원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수시 지원을 할 때 고민하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모의고사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할 텐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성적은 가톨릭대, 국민대, 당국대, 명지대 정도의 성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고민할 것은 나의 학생부 교과 성적의 경쟁력은 있는가 봤을 때 지금 수학과 국어 성적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쟁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그러면 학생부 교과는 좀 부족하다면 나의 비교과에 대한 경쟁력은 있는가라고 판단할 텐데 과학과 수학의 비교과, 특히 과학의 물리 파트의 비교과가 꾸준하게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점과 단점을 봤을 때 나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일단은 친구는 학생부 비중이 좀 낮아야 되기 때문에 서류평가의 비중이 좀 크고 면접의 비중이 큰 학생부 종합전형을 골라서 지원 전략을 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단계별 그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어떤 대학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추천 대학을 좀 알려주실까요? 앞에 희망했던 대학들을 잘 골라서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제가 추천 2개의 대학을 더 해드릴 텐데요. 자, 먼저 건국대학교 전자공학부 KU 자기추천 전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1단계, 2단계 뽑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선발 인원이 올해 190명이 확대가 됐으니까 그 부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1단계 선발 인원이 전년까지는 1.7배수 정도를 뽑았는데 올해부터 3배수를 뽑기 때문에 사실상 1단계 준비를 잘해 통과한다고 하면 좀 유리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단계를 어쨌든 통과한다면 면접에 대한 강점을 좀 가질 수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일단 1단계 통과 여부가 건국대학교 합격 여부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됩니다. 두 번째 대학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인데요. 경희대 이제 전자전파공학부입니다. 네오 르네상스 전형으로 지원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단계는 3배수 서류 100으로 뽑고요. 2단계에서는 서류 70, 면접 30을 봅니다. 수능 최전 당연히 없고요. 네. 중요한 건 선발 인원이 많이 좀 늘었죠. 전년도에 비해 많이 늘어서 320명이 늘었기 때문에 일단은 친구한테 좀 더 유리해졌고요. 그 다음에 서류평가 가운데 친구는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학생부 성적을 보는 것보다 서류 중심으로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했는데 이 전형은 서류평가 중에 잠재 역량 평가의 비중이 굉장히 큰 전형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플러스가 되는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을 해봅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네, 올해 한양대에서는 네. 생기 자소서라든지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전혀 보지 않고 오로지 생기부 교내 활동 위주만 본다고 네. 예,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반고보다도 아무래도 과고라든지 자사고가 교내 활동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 위주로 뽑는 그런 건 아닌지 네. 알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교과 성적이 지금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그런지 내신 성적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비교과를 좀 살리고 싶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올해 한양대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을 네. 그쪽으로 하고 싶은데 어떤지 좀 네. 전문가의 네, 이제 한양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보통 이제 한양대가 올해 최저를 없애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데 거꾸로 보시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기회라는 건 거꾸로 본다면 모두의 기회이기 때문에 네.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전년도에 그 전형이라는 게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입시가 역사가 흐름이 있는 건데 전년도에 어떤 전형에서 어떻게 뽑혔는데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봤을 때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고 아이들을 뽑고 그다음에 서류 중심으로 뽑는 전형이 통합되어서 지금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온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한양대에서 전년도의 결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때 과학고 아이들을 좀 뽑아주면서 또 우리 일반기 아이들 가운데 활동 내역이 좋은 친구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특히 또 친구가 또 지원하는 과가 굉장히 높은 과예요. 전년도 어떤 합격 사례와 비율을 보면 좀 과학고 아이들의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그 과를 좀 고집한다고 하면 사실상 좀 경쟁력이 없지 않을까라고 제가 객관적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그 학과도 좀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학 성적이 지금 많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강조를 했는데 수학 성적은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친구가 연사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일단 현실의 문제로 좀 말씀드리면 친구가 지금 5등급이기 때문에 성적을 좀 올릴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좀 객관적으로 좀 자연계에서 수학 성적을 빨리 올리는 게 쉽지 않은 많은 부분이고 아마 친구도 하다 보면 좀 수학이 안 나오니까 나는 과학이나 영어 좀 잘 나오는 과목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엔 좀 수학이 좀 뒤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친구는 오히려 영어랑 탐구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정시까지 보는 안목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어쨌든 수학 성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현재 성적에서 조금 더 등급을 한두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요. 좀 객관적으로 좀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요. 좀 본인이 취할 건 취해야 되는데 일단은 좀 친구가 풀만한 수원, 수투는 반드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 아이들이 배우는 확률과 통계가 있는데 확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고요. 통계는 좀 풀만하니까 좀 확률은 좀 버리더라도 통계를 취해서 부분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기하와 벡터가 좀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전체가 다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1차 변환 그리고 2차 곡선 요 파트만 좀 정리를 해도 기본 3점짜리 문제는 좀 맞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되고 적분 같은 경우에도 활용까지는 가지 마시고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한다고 하면 친구가 지금 공부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정시까지 고민한다는 그런 전략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국방과학연구원을 꿈꾸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내신 성적을 최대한 상승시키고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부족한 수학 성적에 대해 반드시 소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신 관리와 더불어 정시를 염두에 두고 수능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전략은 우리 학생의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서류 평가와 면접 비중이 큰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전이 유리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건국대학교 전자공학부 KU 자기추천 전형,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전자전파공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남영주 선생님, 윤상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요, 한양대 국제학부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그리고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과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